2025년도부터 변경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국어 미래엔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약하며 읽기 네 번째 시간으로 승민이가 읽은 글 요약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승민이가 읽은 글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학습 활동과 그리고 내용 정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방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승민이가 읽은 글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한번 함께 어떻게 요약을 해나가고 있는지 과정도 살펴보고 여러분이 직접 요약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총 7문단으로 구성된 설명문입니다. 글의 구조를 고려한다면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요약하기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시드뱅크와 시드볼트를 비교, 대조하고 있고 시드볼트의 종류와 역할에 관해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낱말뜻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각자 요약을 하게 되면 조금씩 서로 다르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훈련이 된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는 중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중심 내용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식물의 미래를 지키는 시드볼트 제목인데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과 사회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지구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구 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몇몇 국가에서는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시드볼트를 설립하였다. 시드볼트는 식물의 종자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글에서도 사실은 시드볼트의 의미가 나와 있긴 한데 시드볼트의 뜻도 다시 확인할게요. 시드볼트는 종자를 뜻하는 시드와 금고를 뜻하는 볼트의 합성어로 종자를 영구히 저장하는 시설을 뜻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시드볼트는 식물의 종자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게 시드볼트의 뜻, 개념, 정의이고요. 그리고 시드볼트의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국제사회는 지구 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자 시드볼트를 설립하였다라고 해서 설립 목적이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을 두 번째 문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묶어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드볼트 설립 배경과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드볼트는 식물의 종자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개념, 정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의 뜻은 식물에서 나온 씨 또는 씨앗을 의미하고요. 영구적 그러면 오래도록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구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문단은 중심 문장 하나만 가지고 온다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몇몇 국가에서는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시드볼트를 설립하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시드볼트의 개념과 설립 배경과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고요.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문단이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여기부터 중간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식물의 종자는 왜 보관해야 할까? 본인이 질문을 했죠. 먼저 종자를 활용하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답법입니다. 식물의 종자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종자에는 식물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식물의 종자를 확보해 놓으면 식물이 사라졌을 때 꺼내서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 놓았습니다. 종자를 확보해 놓으면 식물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종자에는 미래 가치가 숨어 있다. 보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잖아요. 아직 어떠한 성분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종자를 연구하여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나라에서 앞다투어 더 많은 종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교재에 여기엔 중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 문장이 없네.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을 만들어 볼래? 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종자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로 생태계의 규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내용이 드러나 있고요. 또 유전이란 윗대의 생김새나 성격, 체질 등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 또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공부 잘하는 건 유전일까, 환경일까, 노력일까, 노력이 중요할까, 유전이 중요할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한 또 그랬는데요. 접속사로 이 첨가의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건데 보관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미래 가치가 숨어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으면 식물의 종자를 활용하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종자에는 미래 가치가 숨어 있으므로 이를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고 쉽게 식물의 종자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종자를 활용하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종자에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등의 미래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해도 됩니다. 요약하는 방법이 조금씩 문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종자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두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내용 확인할게요. 중간 부분인데요.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에는 시드볼트 외에 종자를 저장하는 은행인 시드뱅크도 있다. 보관하는 시설 두 가지, 시드볼트와 시드뱅크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비교하고 있고요. 그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이제 차이점, 대조의 방식으로 적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뱅크는 저온의 설비를 갖추어 종자를 예금처럼, 지급법이죠. 저장하는 은행의 역할을 한다. 즉, 시드뱅크는 종자를 보관했다가 종자를 연구하거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유롭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이다. 시드뱅크가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1,700여 개의 시드뱅크가 있으며 국내에도 여러 연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심 내용을 정리할 때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해도 되겠지. 삭제해 가면서 이제 중심 내용 정리하겠다는 거고요. 시드뱅크의 뜻 확인합니다. 종자를 뜻하는 시드와 은행을 뜻하는 뱅크의 합성어로 연구 및 식물 재배를 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종자를 저장하는 시설을 시드뱅크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이제 의미가 드러나 있긴 합니다. 시드뱅크와 시드볼트는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선 비슷하다.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대조의 방법으로 적을 텐데 그 차이점은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 이제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주로 시드뱅크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시드뱅크는 저온의 설비를 갖추어 종자를 예금처럼 저장하는 은행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시드뱅크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는데 시드뱅크를 예금처럼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종자를 예금처럼 빗대어 표현했잖아요. 지급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드뱅크는 종자를 보관했다가 종자를 연구하거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유롭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이다.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드볼트와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시드뱅크는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로 보관한 종자를 자유롭게 꺼내어 쓸 수 있다. 그래서 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삭제하면서 중심 내용을 요약했다고요. 세 번째는 시드뱅크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비교의 방식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이제 대조의 방법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지금부터 이 글을 직접 요약해 보세요 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시드볼트는 전 세계 식물 유전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만든 금고이다. 시드볼트 역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식물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기 때문에 시드뱅크와는 달리 정말 위급한 재난 상황이나 종자가 멸종한 것이 아니라면 보관한 종자를 밖으로 꺼낼 수 없다. 시드뱅크와 시드볼트의 차이점 여기 드러나고 있죠. 따라서 시드볼트는 강한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종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으며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운영 방식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볼트 역할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만든 금고가 바로 시드볼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드뱅크와는 달리 위급한 재난 상황이나 종자가 멸종한 것이 아니라면 꺼낼 수 없다. 그래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시드뱅크는 그냥 아무 때나 좀 편하게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반면에 시드볼트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대조의 방식이 드러나고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은 비교 대조의 방식이 잘 드러난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시드볼트는 위급하지 않으면 종자를 꺼낼 수 없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시드볼트의 역할과 운영 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하고 연결해서 요약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드볼트는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만든 금고로 위급하지 않으면 종자를 꺼낼 수 없다. 이렇게 요약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 나타난 내용 전개 방식은 무엇일까요? 설명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와 대조라고 하였는데요. 세 번째 문단은 시드뱅크에 대해서 적고 있고 네 번째 문단은 시드볼트에 대해서 주로 적고 있는데요. 공통점으로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이라는 건 공통점이다. 비교이고요. 차이점은 시드뱅크는 예금처럼 저장하는 은행 역할을 해서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다고 했고, 시드볼트는 식물 유전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금고로 위급하지 않으면 종자를 꺼내 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와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단락에서 시드볼트에 대해서 이제 적었는데,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으로 우리나라와 북유럽, 노르웨이에만 있다. 시드볼트는 이제 두 곳만 있대요.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두 시드볼트는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설립한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역의 시드볼트는 인류가 식량 위기를 겪게 될 것을 대비하여 밀, 벼, 옥수수, 감자, 콩, 열거법입니다. 사물을 나열했고 설명 방법을 묻는다면 예시입니다. 주로 작물 종자를 저장하고 있다. 작물의 예가 밀, 벼, 옥수수, 감자, 콩 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역의 시드볼트는 작물 종자를 저장한다라고 했고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려고 주로 야생식물의 종자를 저장한다. 서로 다른 차이점이잖아요. 대조의 방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드볼트는 두 곳뿐이다. 노르웨이와 이제 우리나라 두 군데라고 하면서 노르웨이 지역은 식량 위기를 대비해서 작물 종자를 저장한다라고 해서 노르웨이 시드볼트의 목표가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라고 대조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야생 식물의 종자를 저장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드볼트의 목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을 요약한다면 이제 말을 이으면 되겠죠. 시드볼트는 전 세계 단 두 곳뿐으로 노르웨이 시드볼트는 작물 종자를 저장하고 우리나라 시드볼트는 야생 식물의 종자를 저장한다. 짧게 줄인다면 노르웨이 시드볼트와 우리나라 시드볼트의 목표.
이제 서로 다르다고요. 목표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시드볼트의 목표는 식량 위기에 대비해서 작물 종자를 저장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시드볼트의 목표는 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야생 식물의 종자를 저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개 방식은 비교 대조라고 할 수 있고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대조가 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 확인할게요. 전 세계 국가 또는 기관에서 맡기거나 직접 수집하여 우리나라 시드볼트에 저장해 놓은 종자의 수가 5,424종, 95,395점에 달한다. 이렇게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보관될까? 보관되는 과정을 적겠대요. 먼저 필요한 종자와 함께 섞여 있는 나뭇가지나 과육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물질을 먼저 제거하고 이때 이물질을 제거할 때 자연에서 수집한 종자에는 상한 종자가 섞여 있을 확률이 높아서 건강한 종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한다. 종자를 보관할 때 과정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건강한 종자를 골라낸대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종자를 저온에서 보관할 때 손상되지 않게 종자의 수분을 낮추는 작업을 거친다. 수분을 낮추고 세 번째, 종자를 4도씨 정도의 저온에 적응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종자가 갑자기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예방하는 것이다. 4도씨 정도의 저온에 적응하도록 처리 과정을 거친대요. 마지막으로 해당 종자의 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시드볼트에 저장해 놓은 종자를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블랙박스라는 상자에 종자를 밀봉하여 영하 20도씨의 보관소에 저장한다. 해당 종자의 소유자를 제외한 사람이 못 보게 특수 처리를 해서 보관한대요. 20도씨의 보관소에. 이렇게 종자와 함께 저장되는 식물 정보는 식물 생태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쓰인다. 그래서 여섯 번째 단락은 주로 이제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종자와 함께 섞여 있는 나뭇가지나 과육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으로 그러면서 건강한 종자를 선별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보관할 수 있게 수분을 낮추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4도씨 정도의 저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치고 네 번째는 이제 특수하게 처리된 블랙박스 상자에 밀봉해서 20도씨 보관소에 저장한다라고 해서 종자를 시드볼트에 보관할 때 거치는 과정을 지금 잘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와 함께 저장된 식물 정보의 역할을 또 마지막 문장에 식물 생태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라고 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문단은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는 여러 과정을 거쳐 보관되고 함께 저장되는 식물 정보는 귀중한 자료로 쓰인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짧게 줄인다면 종자를 시드볼트에 저장하는 과정과 종자와 함께 저장된 식물 정보의 역할이란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지금 첫 번째 단락을 설명문의 구조 중에 처음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부분부터 여섯 번째 단락까지는 중간 부분이고요. 지금 단락, 마지막 단락을 끝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읽어볼게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2050년이면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씨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그러면 또 많은 식물이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기온이 바뀌면 날씨가 변하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고자 기후 위기에 이제 대비하고자 시드볼트는 종자를 보관하고 더 많은 종자를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쪼록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가 밖으로 나와 꽃을 피우는 날이 없기를 바란다. 그 글쓴이의 바람도 지금 마지막 부분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기후 위기에 대비하고자 시드볼트는
종자를 보관하고 더 많은 종자를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드볼트의 역할과 위기에 대비하려고 하는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가 밖으로 나와 꽃을 피우는 날이 없기를 바란다. 글쓴이의 바람이 드러나 있는데요. 왜 글쓴이는 시드볼트의 종자가 밖으로 나와 꽃을 피우는 날이 없기를 바라는 걸까요? 알고 계시죠? 시드볼트는 위급하지 않으면 종자를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가 밖으로 나와 꽃을 피운다는 건 그만큼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급한 위기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시드볼트는 앞으로의 위기에 대비하여 종자의 보관과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기후위기 변화에 대비하여 종자를 보존하고 확보하려는 시드볼트의 노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요약한 문장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옆에 하나 더 보여준 거고요. 승민이가 읽은 글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 내용 살펴볼게요.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다라고 하였고요. 성격은 객관적이란 말 쓸 수 있습니다. 제재는 시드볼트입니다. 물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시드뱅크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요. 시드볼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드뱅크와 비교 대조하였던 거고요. 주제는 시드볼트의 특징, 종류, 역할, 종자 보존의 중요성과 보관 과정 등이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특징은 시드뱅크와 시드볼트를 비교 대조하여 설명한 뒤에 시드볼트 두 곳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비교 대조의 방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학습 활동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끌기 볼게요. 글의 구조를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구조도를 활용하여 글을 요약하면 글의 중심 내용과 짜임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라고 하였는데요. 처음 부분. 내용 확인하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몇몇 국가에서는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시드볼트를 설립하였다. 요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두 번째 단락부터 여섯 번째 단락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내용별로 구조도를 다시 시각화하였는데요. 두 번째 단락. 식물의 종자를 활용하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종자에는 미래 가치가 숨어 있으므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식물 종자 보관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시드뱅크는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로 보관한 종자를 자유롭게 꺼내어 쓸 수 있다. 시드뱅크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시드볼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드볼트는 위급하지 않으면 종자를 꺼낼 수 없다라고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비교 대조의 방법이 쓰였고요. 다섯 번째 단락은 이제 시드 볼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네 번째 시드 볼트 라인으로 지금 밑으로 내린 것입니다. 이 글의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 사이에는 시드 뱅크와 시드 볼트를 비교 대조하고 있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제시해 드렸고요.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시드 볼트는 전 세계 단 두 곳뿐으로 노르웨이 시드볼트는 작물 종자를 저장하고 우리나라 시드볼트는 야생 식물 종자를 저장한다. 여기 차이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도 이제 대조의 방법 쓰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는 여러 과정을 거쳐 보관되고 한 네 가지 정도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함께 저장되는 식물 정보는 귀중한 자료로도 쓰인다라고 요약하였습니다. 끝부분은 시드볼트는 앞으로의 위기에 대비하여 종자의 보존과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눌 수 있고 중간을 다시금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글의 구조와 승민이의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요약문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적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안 되고 가지고 오면서 적절하게 그래서 그리고 이처럼 등과 같은 접속어를 쓸 수
도 있고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락별로 요약한 거 먼저 살펴보고 요약문 만들어 보는데 읽기 목적이 친구들에게 종자 보존의 식물 종자 보존의 중요성과 식물 종자 보존 기관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약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살펴보기 전에 단락별 중심 내용 우리가 어떻게 요약했는지 제시해 볼게요. 국제사회는 지구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몇몇 국가에서는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시드볼트를 설립하였다. 두 번째 문단, 식물의 종자를 활용하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종자에는 미래 가치가 숨어 있으므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식물 종자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나왔고요. 세 번째 문단에는 시드뱅크는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로 보관한 종자를 자유롭게 꺼내어 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시드볼트는 위급하지 않으면 종자를 꺼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시드볼트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단락 앞부분에 사실은 시드뱅크와 시드볼트는 종자를 보관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시드뱅크는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반면 시드볼트는 위급하지 않으면 못 꺼낸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시드볼트는 전 세계 단 두 곳뿐으로 노르웨이 시드볼트는 작물 종자를 저장한다면 우리나라 시드볼트는 야생 식물의 종자를 저장한다고 여기도 이제 비교 대조를 하고 있고요. 하나 얘기한다면 이제 대조가 지배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는 여러 과정을 거쳐 보관되고 함께 저장되는 식물 정보는 귀중한 자료로 쓰인다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여섯 번째 문단이 중간이다라고 하였고요. 일곱 번째 문단에서는 시드볼트는 앞으로의 위기에 대비하여 종자의 보존과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요약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무리로 요약문으로 만들어 본다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몇몇 국가에서는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시드볼트를 설립하였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식물의 종자를 활용하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종자에는 미래 가치가 숨어 있으므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처럼 식물의 종자를 보존하는 기관에는 시드 볼트 외에 시드뱅크가 있다. 세 번째 단락 초반에 나와 있는 거 덧붙여 적어줬고요. 그래야 이제 시드뱅크, 시드볼트 얘기가 자연스러우니까 시드뱅크는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로 보관한 종자를 자유롭게 꺼내어 쓸 수 있지만 차이점이라 이렇게 연결하였습니다. 시드볼트는 위급하지 않으면 종자를 꺼낼 수 없다. 시드볼트는 전 세계 단 두 곳뿐인데 노르웨이 시드볼트는 작물 종자를 저장하고 우리나라 시드볼트는 야생식물의 종자를 저장한다. 시드볼트의 종자는 여러 과정을 거쳐 보관되고 함께 저장되는 식물 정보는 귀중한 자료로 쓰인다. 시드볼트는 앞으로의 위기에 대비하여 종자의 보관과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대체로는 그대로 가지고 왔고 일부만 살짝 바꾸었습니다. 승민이가 요약문을 읽은 친구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을 때 승민이의 답변을 정리해보자. 세 번째 문제인데요.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요약할 수 있어요. 이끌기의 내용 적어보았습니다. 질문이 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읽기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라. 시드볼트에서 종자를 보관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가 드러난 부분은 여섯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단 제시하였는데요.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 이렇게 네 가지로 적었는데요. 간추려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강한 종자를 선별하는 과정. 두 번째는 종자의 수분을 낮추는 과정, 저온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또 종자를 4도씨 정도의 저온에 적응하도록 처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자를 블랙박스에 밀봉하여 영하 20도씨의 보관소에 저장한다 라고 하였습니다.